싫어하는 인성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김소월 90주기 특집 5입니다. 오늘 공부할 시의 텍스트는 김소월의 옷과 밥과 자유입니다. 이 시의 전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옷과 밥과 자유, 김소월. 공중에 떠다니는 저기 저새여. 내 몸에는 털 있고 깃이 있지. 밭에는 밭곡식, 논에 물벼, 누하게 익어서 수그러졌네. 초산지나 저규령 넘어선다. 짐 실은 저 나귀는 너 왜 넘니? 잘 들어보셨습니까? 조금 낯선 작품이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시는 1925년 1월 1일자 동아일보에 발표된 시입니다. 제목이 조금 애매해요. 이 작품만 발표한 게 아니라 몇 편 작품을 발표했는데 지난 할자체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서도 여운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책에는 이 시의 제목을 서도 여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서도 여운이 뭐냐 하면 평안도 민요조 타령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평안도 민요조 타령을 익숙치가 않습니다만 김소월 자신은 굉장히 익숙한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흥얼거리면서 무슨 그 타령조, 그 민요 타령조에 맞춰서 마치 민요를 노래하듯이 선 시인데, 이 시 말고도 몇 편 발표되었거든요. 같은 지면에. 근데 이걸 서도 여운이 제목이 되겠느냐. 굵은 고딕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도 여운은 부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제는 옷과 밥과 자유입니다. 옷과 밥과 자유, 아까 낭독할 때 여러분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만 세연으로 되어 있고, 화자는 뭐랄까 수면 아래로 감추어져 있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화자는 나그네입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뭐 유민 같은 존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볼까요? 공중에 떠다니는 저기 저 새여, 내 몸에는 털 있고 깃이 있지.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일련은 어떻습니까? 공중에 떠다니는 새를 가리키면서 그 당시 식민지 백성인 조선인들의 무엇을 암시하고 있다? 옷없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헐벗음입니다. 헐벗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제1원의 시의 내용이고요. 2연 볼까요? 2연에는 밭에는 밭곡식, 원래 원문은 밭곡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 표기에 맞춰서 밭곡식을 바꿨습니다. 우리도 여기 경상도 일부 지역에, 아마 전라도도 그럴 것 같은데, 양식을 양식, 그러니까 쌀, 보리 이런 양식을 양석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식을 석으로 하는 방언들이 많습니다. 평안도까지 그런 말을 갖다가 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뭔가 이 방언들은 서로 간에 그 일치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밭에는 밭곡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밭곡식으로 읽었고요. 논에 물벼, 물벼란 말은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 벼가 물에서 자라죠. 물이 없으면 벼가 자라지 못합니다. 또 물이 너무 많아서 또 벼가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먹는 벼는 자포니까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먹는 찰진 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전 세계 벼의 90%는 남방미, 그것을 인디카라고 합니다. 원산지가 인도기 때문에. 그 인디카는 좀 홍수가 나더라도 그렇게 죽지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물의 피해를 크게 보지 않아서 그 길쭉하게 생기고 좀 가벼운 거, 찰지지 않은 거, 이제 그런 벼를 갖다가 우리 한국에도 심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기후도 이제 아열대화되고 있는데, 뭐 하여튼 벼는 물에서 자라는데, 우리가 지금 먹는 벼는 상당히 물에 좀 취약한 면이 있고, 저 동남아시아 남방미,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안남미라고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수입을 해온 적이 있었으니까 1950년대. 그런 벼는 물에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앞으로 저 전라도나 경남 쪽에서
그런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논에 물벼, 누울하게, 이거는 뭐 요즘 말로 하면 누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안에 바꾸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느낌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곡석은 곡식으로 바꿨지만 누울하게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어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누울하게, 요즘 말로 하면 누렇게 익어서 수그러졌네. 그러니까 누울하게 익었다 하는 것은 잘 익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때요? 이현은 어때요? 잘 익은 곡식을 두고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림의 떡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농사가 잘 되었지만 이거 그림의 떡으로 생각하니까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빼 빠지게 농사를 지어봤자 반 이상은 빼앗긴다. 일본의 동양 척식 주식 회사에 빼앗긴다. 그것을 보고 무엇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까? 아까는 일련은 헐벗음, 오도섬, 헐벗음인데 이것은 식민지 백성인 조선인들의 밥없음, 옷과 밥과 자유니까 두 번째 밥이지 않습니까? 배고픔을 지금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 년 볼까요? 초산지나 적유령. 초산은 어딘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찾아봐도 없고요. 적유령은 좀 비교적 유명합니다. 적유령은 저 강계 쪽인데 우리나라 그 당시 국경 쪽의 높은 고개고 해발 963m라고 하는데 원래는 대너미 고개라고 했습니다. 대는 된놈, 그리고 오랑캐라는 뜻이고 적은 오랑캐 적자, 북적이라고 하거든요. 적인 하면 오랑캐인. 주로 뭐 그란족, 여진족, 만주족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인지 알 수 없어요. 대너미 고개가 먼저 같아요. 그것을 한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오랑캐 적자를 써서 적유령이라고 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적유령 먼저 생기고 그것을 우리말로 토착어로 바꾼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대너미 고개가 먼저 쓰였던 단어 같습니다. 초산지나 적유령 넘어선다. 무엇이? 짐 실은 저 나귀가. 그래서 짐 실은 저 나귀는 너 왜 넘니? 이 조그만의 논리적으로 부자전스럽습니다. 정확하게 하려면요. 짐 실은 저 나귀야. 너 왜 넘니? 이래 해야 정확한 논리적인 연결성을 얻을 수 있는데 조금 빈문에 가깝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짐 실은 저 나귀는 왜 넘니? 짐 실은 저 나귀야. 너는 왜 넘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굴레에 매여 있는 자유가 없는 나귀의 그 처량한 모습, 식민지 백성인 조선인에 투사하고 있다. 제3년은 자유 없음을 나타냅니다. 자유 없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부자유라고 한다. 사전에 보면 부자유롭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비자유, 무자유 이런 말은 없어요. 사전에. 부자유. 원래는 불자유인데 지어 때문에 부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 없음, 밥 없음, 자유 없음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꾸면 헐벗음, 배고픔, 부자유를 지금 말하고 있다. 점청법이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세 번째입니다. 자유 없음입니다. 옷이 없지만 헐벗었지만 이것은 좀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픔은 못 참겠더라. 밥 없으면 못 참겠더라. 밥 없음, 배고픔은 좀 참을 수 있지만 자유 없음, 즉 부자유는 참을 수 없더라. 그러니까 가치를 자유에 두고 있다. 최고의 가치를. 두 번째 가치를 먹는 일, 먹고 사는 일. 세 번째 가치는 뭐 옷은 조금 처량한 옷을 입어도 보잘것없는 옷을 입어도 좋다. 비단한 옷 입지 않아도 좋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저항적인 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가 그 당시에 통과되었다는 것도 조금만의 의아스러울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이게 현실주의적인 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잘 통과가 되어서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시 같아요. 왜? 같은 1925년에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집을 간행할 때 이 시집은 빼버립니다. 미수록 시가 적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집에 실리지 않은 시들이 적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이고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시인 것 같아요, 본인이. 그리고 1934년에 세상을 떠나고 그의 스승인 안서 김목이 1939년에 소울시초라고 하는 시집을 다시 냅니다. 그때도 이게 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시집의 형태 속에 실린 것은 한참 이후 1966년 두 분의 서지학자가 결정판 소울 시집하면서 제목을 못 잊을 그 사람을 간행합니다. 1966년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이 시가 옷과 밥과 자유, 아마 그때는 서도 여운이라는 제목으로 실렸을 겁니다. 옷과 밥과 자유, 이것을 처음으로 실었다. 그러니까 이 시가 동아일보에 발표된 지 41년 만에 시집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하는 내용이고요. 오늘 썸네일 내용이 무소유, 소유의 결여. 이 무소유도 소유의 반대말인데 비소유, 불소유 이런 말은 없습니다. 무소유라고 하고 밑에는 조선인의 부자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자유, 무자유 이런 말은 없습니다. 동시대의 무소유, 조선인의 부자유 라고 하는 썸네일로 오늘 김소월의 옷과 밥과 자유를 놓고 공부했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놓고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옷과 밥과 자유, 김소월. 공중에 떠다니는 적이 저세요. 내 몸에는 털 있고 깃이 있지. 밭에는 밭곡식, 논에 물벼, 누하게 익어서 수그러졌네. 초산지나 저규령 넘어선다. 짐 실은 저 나귀는 너 왜 넘니?